진딧물이 있네? 아, 이번 농사도 망했다. 밭 엎어야 되나? 포기하지 마세요. 빠르고 쉽게 진딧물 퇴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 네. 진딧물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진딧물은요, 개미가 있는 곳에 있어요. 개미하고 진딧물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미가 막 보인다 그러면 이거 진딧물. 예찰이 중요해요. 예찰이라고 하는 건 미리서부터 관찰한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텃밭은 친환경 텃밭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진딧물을 어떻게 퇴치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부엌에 3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달걀. 네. 달걀! 네, 달걀 중에서도 노른자가 중요합니다. 노른자. 그리고 식용유. 네. 그리고 물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이 진딧물을 퇴치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란이 아닐까요? 아까 노른자가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힌트를 제가 역시. 그런데, 땡!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식용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곤충들 같은 경우, 식용유가 기름이잖아요. 온몸을 기름으로 다 덮었다라고 생각하면 피부호흡을 해야 되는데, 피부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호흡 못 해갖고, 그걸 이제 말라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은, 이 난황류의 역할이 뭐고, 이 난황류가 왜 우리 친환경 텃밭에 필요한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필요한 이유는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이걸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아셨나요? 쏙쏙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이제 달걀을 깨주세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저한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거 노른자만 해야 된다 막 이거에 너무 강박관념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요 정도면 네. 될까요? 이게 노른자가 됐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 흰자는 뭐에 쓰냐면요, 거품기 내셔가지고 마사지 하시면 되세요. 마사지. 그러면 달걀 노른자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가 필요한데, 이 식용유는 약 60cc 정도. 우리 소주 드세요? 조금? 맞아요. 소주 한 컵 정도. 네. 그러면 저희 여기 계량컵이 있으니까 네, 계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50cc 조금 넘었죠. 네네. 그렇죠. 60cc 정도. 네, 소주 한 컵 분량이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잘 섞기 위한 믹서기에 이제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은 100cc면 돼요. 네. 이건 텃밭에서 종이컵을 많이 활용하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100cc가 종이컵으로 어느 정도 분량인지.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네, 거의 차랑차랑 차는 분량입니다. 엄지 한 마디 정도를. 한 마디 정도 남기고 채워주시면 이게 100cc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기름을 잘 섞어줄 유화제로 계란 노른자. 그렇죠. 넣어주세요. 열심히 분량 계란 노른자를.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물, 식용유, 노른자. 이제 이걸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오! 네. 이렇게 섞이네. 네. 생활속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약재를 원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액을 모르는 분은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뿌려주시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진딧물 잡으려다가 작물 다 잡는다. 네. 그래서 반드시 희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희석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요 뚜껑 있죠? 네. 요 뚜껑, 이거 2리터짜리에 이거 뚜껑 하나 분량 넣어 주신 다음에 섞으시면 되세요. 너무 간단하죠? 오, 너무 그렇죠? 간단한데요? 네. 그러면은 한번 희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비주얼이 됐습니다. 좀. 네. 꽤 많은 양이 들어가네요. 이 한 뚜껑이라고 해도. 그렇죠. 완전히 네, 밀폐가 닫은 되지 않기 다음에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섞어주시면, 네.
아까 이제 맑은 곳에서 보면은 반투명해졌죠. 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뭐든지 한 방, 한 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번에 박멸.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원액에다가 200배 희석한 이 약재를 한 번 뿌려주면은요, 진딧물이 이렇게 분사가 돼서 나 혼자만 안 죽어요. 반드시 알을 낳고 죽어요. 근데 알을 낳으면 그 알은요, 키틴질 같은 경우 있죠. 왁스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알이. 그래서 얘를 뿌려도 알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알이 깨어나요. 한 번에 박멸이 안 되고 적어도 3번. 적어도 3번. 네.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3번. 우리는 3-4번. 뿌릴 때도 또 잘 뿌려야 돼요. 네. 어떻게 뿌리죠? 위로 이렇게 쫙 한번 뿌려주면 되나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거보다도 이 진딧물은요, 우리 잎 뒷면을 보시면 이 기공들이 있잖아요. 식물 기공. 네네네. 그 기공에 먹을 게 많아요. 공기가 들락달락하고 또 이 식물에서 생성한 그 즙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공 뒤에 붙어갖고 이 진딧물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잎 뒷면을 이렇게 잘 뿌려줘야 돼요. 그냥 위에 쫙 뿌리면은요, 기공 뒤에 숨어있는 진딧물한테 얘가 도포가 안 되잖아요. 뿌려 놓으면은 네, 그냥 네. 방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물로 한번 싹 씻어줘야 되나요? 아니, 기껏 뿌렸는데 걱정되잖아요. 숨을 못 쉴까봐. 일단은 이제 진딧물이 있는 아이한테 잎 뒷면에 진딧물 붙어 있는데 얘를 뿌려줬어요. 네. 이렇게 쫙 뿌려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식용유 때문에 얘가 숨을 못 쉬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뿌려주면은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우 진딧물이 다행이다. 살았다. 이래요. 그러면서 또 실컷 막 알 낳고. 안 되겠네. 그렇죠? 예. 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뿌리 쪽에다 물을 주는 거고, 우리는 진딧물을 퇴치하기 위해서 기공 뒤에 숨어 있는, 기공에 잘 붙어 있는 진딧물 쪽에 충분히 뿌려주고 방치해 주시면 된다. 그럼 혹시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예방 차원에서 뿌리는 게 도움이 되죠. 어떻게 예방하냐면, 개미들이 보이네? 그럼 진딧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200배가 아니라, 원액을 200배로 희석했잖아요. 네. 그거는 퇴치용으로 200배 희석인 거고, 예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묽게 해줘야 돼요. 500배. 이거는 퇴치용이니까, 이거 한 병 더 분량의 한 뚜껑. 왜 그러냐면 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뿌려줄 수 있다. 다만 희석을 500배로 500배. 좀 더 묽게 해서 뿌려주시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오늘 다 쓰고 간다 치는데 얘는 어떻게 뭐 보관을 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폐기를 새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원액을 만들면은 1시간 이내에 희석해서 빨리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언제 뿌려주는 게 좋을까요? 해가 없을 때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한낮이 되면은 이 태양의 진딧물 퇴치제 이 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잎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죽은 계란을 쓰거나 이런 거는 안 좋겠네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오. 달걀 노른자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통기한 지난 달걀 가능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도 가능해요. 집에 마요네즈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마요네즈를 활용을 해도 무방하지만 달걀 노른자를 활용을 해서 원액을 만들어서 희석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보내봤는데요. 진딧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싹 박멸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손쉽게 진딧물 싹 3번 만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텃밭 즐겁고 행복하게 텃밭 가꾸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